안녕하세요. 닥터오케이 플러스의 김경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세대별 주요 질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앉아서 공부를 많이 하는 10대들에게서는 주로 자세와 관련된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20, 30대에게서는 음주나 간 질환이, 그리고 40대에게서는 비만 합병증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바로 여기 질환 이름조차 50대를 겨냥하고 있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오십견이라는 질환인데요. 오늘은 한의학 박사 김정기 박사님과 함께 이 오십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오십견이 50대에게서 많이 나타나서 오십견이라는 질환 이름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네, 오십견은 보통 이제 40대에서 70대 사이에 많이 나타나고요. 특히 50대 전후에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오십견이다라고 이름 붙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십견이란 어떤 질환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오십견은 어깨 관절 자체가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요. 염증이 발생해서 유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증과 함께 어깨의 운동성 자체의 제한을 많이 받게 되고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기혈순환이 안 되면서 풍한, 습담, 어떤 사기들이 어깨 유착을 많이 형성하게 돼서 그런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오십견이란 질병이 단순히 어깨에서 나타나는 질환인 건가요? 정확히 어디 위치에서 나타나는 질환인지 짚어주세요. 네, 오십견은 어깨 관절 자체에 염증이 생겨서 오는 질환인데 대부분 통증은 어깨 밑 팔 근육과 날개뼈 쪽, 뒤쪽의 통증까지 많이 나타나 좀 넓게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오십견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 원인은 어깨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일차성과 그다음에 다른 어떤 부위의 질환이나 병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2차성으로 크게 우선 나눌 수 있고요. 어깨 자체에 1차성 오는 것은 대부분 어깨 자체에 염증에 활액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오십견이 오는 게 대부분이 많이 나타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깨 자체의 문제보다는 경추나 척추의 문제로 인해서 2차성으로 나타나는 경우, 그 다음에 외상성, 교통사고 같은 외상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 또 다른 부위 수술에 의해서 또는 다른 장기들의 어떤 질환에 의해서 2차적으로 어깨에 문제들이 오고, 그러고 인해서 오십견이 오는 걸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아셔야 될 것은 어깨 통증들이 유발되는 게 어깨 자체 문제보다는 목이나 척추의 문제, 이쪽의 활동성이나 운동성이 제약을 받았을 때 어깨 자체의 운동성도 많이 제약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그쪽에 순환이 많이 안 되면서 오십견이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 통증이 있을 때는 전문의들과 상담이 꼭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인들도 몇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 증상들도 다양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요. 주로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오십견의 큰 특징은 통증과 운동성 제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십견이 있을 때는 많이 아픕니다. 특히 밤에 많이 아프시기 때문에 주무시다가 통증이 심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엉엉 울고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다고 하면서 통증 때문에 그러한 통증, 야간 시에 통증이 발생이 많이 되는 게 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 통증과 함께 너무나 많이 아프고 하기 때문에 팔을 못 올리는 운동성이 제약이 많이 오고요. 그 이후에도 통증이 완화되는 시기들이 이제 지나고 나서도 운동성의 제약이 조금씩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성 제한이 있어서 우리가 옷을 벗거나 입을 때 또는 속옷을 갈아입을 때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중시어 자세가 안 되시는 분들, 옷을 갈아입을 때 팔을 못 올린다 그런 분들은 오십견이 있으셨거나 또는 오십견이 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오십견의 통증과 급성기 질환이 지나고 나서 운동 제한 시기를 지나고 나서 서서히 또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자연 회복이 많이 되는 특징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서 그렇게 자연 회복이 되지만 일부에서는 그런 운동성이 회복이 안 되고 그대로 굳어서 영원히 팔을 많이 못 쓰는 가동성의 제약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오십견의 증상들 통증과 함께 운동성 제한이 나타날 때는 전문적인 치료들을 진행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집에서 보면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어깨가 조금만 아프면 아이고 오십견이 왔나 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 어깨 통증하고도 조금 헛갈리는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 오십견은 정확한 병명은 아니고요. 네. 일반 증상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깨 아파 오실 때는 다 오셔서 오십견이 아닌가라고 우선 많이 여쭤보십니다. 그런데 실제 어깨 통증이 있을 때 그런 관절 자체 염증을 유발해서 나중에 오십견을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많은 경우에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40대, 50대에 있으신 분들은 실제 오십견으로 인해서 통증과 함께 운동성 제한을 갖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조금 구별해야 될 것은 오십견은 본인이 팔을 올리거나 또는 타인이 올려도 딱 걸리는, 그래서 통증뿐만 아니라 이렇게 운동성 제한이 있는데 근육의 문제, 회전근개 쪽 근육의 문제일 때는 타인이 이렇게 수동적으로 움직일 때는 통증이 없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 통증이 있다 하시더라도 오십견으로 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한 원인과 치료들을 진행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 어깨 통증과 오십견이 혼동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쉬다 보면 낫겠지 하고 방치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진단법을 통해서 오십견인지 아닌지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박사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다면서요? 네, 자가진단법 표를 보시고 다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께서 준비하신 오십견 자가진단법 함께 하시죠. 팔을 앞뒤, 옆으로 움직였을 때 부자연스럽다. 옆으로 누워 자다가 어깨가 아파서 잠을 깬 적이 있다. 여성의 경우 브래지어를 입거나 벗을 때 어깨가 아프거나 부자연스럽다. 팔을 뒤로 했을 때 벨트 위로 주먹이 10cm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통증이 없어졌다 재발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더욱 심해진다. 혼자서는 옷의 뒷지퍼나 단추를 끼지 못하고 옷을 입거나 벗기가 힘들다. 어깨 관절이 뻣뻣하고 통증이 있다. 밤에 어깨가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고 손이 등 뒤로 올라가지 않는다. 네, 오십견 자가진단법을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저도 오십견이 오는 건가요? 나이와 상관없이 오십견이 온다고 볼 수 있는데 통증이 있다고 해서 다 오십견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 전문적으로 원인들을 파악해서 치료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예전처럼 50대에게서만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해서 오십견이 아니라 이제는 연령대와 상관없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오십견이 나이와 상관없이 오는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40대에서 70대 사이에 주로 50대에서 많이 나타나서 오십견이라고 하셨는데요. 최근에는 20대나 30대 분들에게서도 오십견의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많이 쓰고 자세를 바르지 않게 쓰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요. 척추의 문제들로 인해서 목이나 등 자체가 경직이 많이 되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현대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목, 어깨, 상체 부위로 순환이 많이 안 되시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깨에도 경직감이 많이 오고요. 그것이 많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외부적인 충격이나 운동 후에 손상 등이 있을 때 오십견의 증상들, 즉 통증과 함께 운동성 제한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오십견은 50대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20대나 30대도 그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현대인들에게는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 주위에도 이 오십견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이분들을 보면 단순히 어깨 통증뿐만 아니라 목이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합병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건가요? 네, 오십견은 흔히 2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통증과 함께 운동성 제한이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많이 나타날 때는 야간에 심해지면서 불면증까지 밤에 밤잠을 설쳐서 생활에서 많이 리듬이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서 몸이 많이 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십견이 있을 때는 초기에 잘 관리해서 그런 통증뿐만 아니라 운동성 제한 자체를 관리해서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후유증을 잘 관리해 주지 않았을 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거나 옷을 갈아입거나 이럴 때 많이 힘든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십견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운동성 제한이 안 남도록 그런 후유증, 합병증이 안 남도록 관리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언제부턴가 어깨 통증이나 오십견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흔한 질병이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다양하게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초래한다고 하니까요. 역시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닥터 K 플러스 오늘은 심각한 어깨 통증, 오십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오십견에 걸리게 되면 심한 어깨 통증과 함께 팔저림이 동반되기 때문에 목 디스크와 구별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박사님, 한방에서는 이 오십견을 어떻게 치료하고 계시나요? 네, 오십견은 내부 장기, 즉 오장육부의 기혈순환이 문제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어깨 자체 쪽 경락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 한의에서 이제 불통증통이고 통증 불통이라서 순환이 잘 되면은 통증이 없고 순환이 안 될 때는 통증이 생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혈들이 많이 정체될 때 통증이 많이 나타난다 보고요. 그런 어혈들을 풀기 위해서 약침요법이나 침치료, 물리치료를 병행하게 되고요. 오장육부에 기혈순환이 떨어져 있는 것은 한약을 통해서 그런 기혈을 보충을 해줄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깨 자체 근육, 골격의 틀어짐이 또 오십견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경우에 추나요법을 많이 병행하게 되죠. 그럼 각 치료법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은 오장육부의 기능이 떨어진 것을 한약을 통해서 오장육부의 밸런스를 잡아주고요. 네. 전체 인체 혈액순환, 기혈순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약이 많이 처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약침요법, 우리가 봉침, 우리 벌침이라고도 어머님들이 많이 아시는데 이런 봉침을 통해서 어깨 자체의 면역력과 함께 그런 어혈들을 많이 풀어주고요. 네. 그 다음에 추나요법을 통해서 우리 목뼈, 등뼈, 그 다음에 어깨 관절 자체, 날개뼈라고 하죠. 이런 뼈들의 틀어짐을 바로 잡아줘서 어깨 근육들의 문제들까지 같이 좀 교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침치료를 통해서 어깨 자체 경락 흐름의 문제들을 기혈순환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각가지 치료법들을 잘 조화롭게 운영했을 때 오십견은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평소에 오십견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어두면 좋은 음식이 따로 있을까요? 네, 우선 약차로 많이 쓸 수 있는 걸 좀 몇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가피차. 오가피 같은 경우는 우리 뼈를 튼튼하게 해주면서 근육을 강화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가피차를 오십견이 있으신 분들이 드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화차. 국화차는 어깨가 아픈 분들, 그리고 상체, 머리 이쪽으로 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 그래서 중풍이 있는 분들, 두통이 있는 분들한테 국화차를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화차를 오십견 있는 분이 또 드셔도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홍화씨, 우리 어머님들이 어혈이 많이 있다, 또는 뭐 뼈가 부러졌다, 그럴 때 홍화씨를 따라서 먹거나 차로 먹으면 좋다라고 홍화 기름을 드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홍화 자체를 차로 드셔도 좋고요. 홍화씨를 기름을 내서 드셔도 우리 몸에 어혈을 많이 풀어주기 때문에 홍화차를 해 드신다면 참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 소개해 주신 게 먹기 쉽게 차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실천해 보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식 외에도 또 오십견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좋은 생활 습관들도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들이 20대, 30대 친구들도 50대가 아닌데, 네. 50개로 오는 분들,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평소 자세들, 컴퓨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컴퓨터 쓰는 자세 자체에 문제가 오면서, 우리 척추들 문제, 어깨 관절에 문제가 오면서 50견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도. 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 20대부터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도 자세를 바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운동들,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경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경직이 되고 순환이 안 되면서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근육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가 동작들 또는 수영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력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척추를 바르게 해주고, 또 팔에 무리 없이 근육 운동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수영도 참 척추나 오십견 예방에 좋은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옛말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방법들로 평소에 예방을 위해서 힘쓰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알차고 정확한 건강 정보를 드리는 닥터오케이 플러스, 오늘은 오십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십견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낫는 경우가 있지만 그냥 방치하게 되면 심한 후유증과 함께 통증을 유발시킨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나타나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바로 치료하는 것이 단기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닥터오케이 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